먹을래요. 맛있죠? 효모빵이거든요. 네. 조금 이게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분화구가 여기가 분화구거든요. 이 가운데가 분화구인데 분화구도 남아 있어요. 더 드셔야 돼요. 더 드셔야 돼요. 네. 지금 이거 빵이어서 상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저희 술봉이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 네, 이 상태입니다. 저희 술봉. 이렇게 뒤에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가 없는데 얘네가 먼저 장가고 난 다음에 이 암컷 지시집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끼리 결혼하면 열성아가 나기 때문에 이 다른 식구가 결혼을 해요. 식물들도 너무 지혜롭거든요. 바닷가의 식물은 거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나 아니면 뒷면에 털이 포송포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울랑울랑해서 이렇게 바다와 염분이 왔을 때도 이 기공을 숨구멍을 막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다 기작이 다 달라요. 그거를 제가 지금에 알고 있거든요. 동네가 달라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내려와 고산 1위에서 시체를 뭐 면하고 얘기해가 시체를 이제 뭐 이렇게 화장을 하든지 해야 되고 이쪽으로 오면 1, 2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가지는 건 자기의 이 권한을 가지지만 책임감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산간 마을에서도 바다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권역을 나눠주는 만큼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월영이라고 해서 부역을 했어야 그래서 되거든요. 여기 이 바다는 고산 1, 2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고산 1, 2 바다가 아니에요. 나눠져 있고 제주도의 바다는 상당 부분 중산간 마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길은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지만 성지 순례길이거든요. 저기 김대건 신부님 아시죠? 그분이 중국에서 신부 서품을 받고 한국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쪽 차기도에 배가 표적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표적했다는 거 확실히 하려고 그 과학기술원 거기 학예사들이 그 350주년 때에 배를 타고 먼바다에 나갔었대요. 그때 마침 루사라는 태풍이 불어와서 거의 다 죽는 줄 알았대요.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거의 다 진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딱 여기 표적했대요. 그래서 루사 태풍이 고맙다고 확실하게 증거 있게 하멜 표적지가 여기다라는 거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됐다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쓴 거로 본 적이 있거든요. 하멜 표적지가 바로 여기예요. 그만큼 큰 배도 오고 하멜이란다. 김대건 신부님 표적이 여기거든요. 저기 첫 미사를 드린 것이거든요. 하멜도 마찬가지예요. 하멜 표적지가 저 뾰족 튀어나온 저쪽 편에 네, 영몰이 해안이 아니고 거기는 지영록이라는 책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그 이태가 목사가 쓴 지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발견되기 이전에 그쪽에 저거를 지었거든요. 근데 지영록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대정현에서 30리 떨어진 대야수포, 넓은 땅 아래 있는 수포, 바로 이 건너편 저 신도와 우리 저기 한장마을 거기 중간에가 하멜 표적지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저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단언컨대 하멜 표적지가 여기입니다. 너무 끝난 줄 생각해요. 여기가 수월봉이에요. 높이 들려주세요. 전부 수월봉이 아까 우리 처음 출발지랑. 출발지가 네, 요 정도쯤 된 데서 출발했겠죠? 이거 다 수월봉이에요. 길게. 아까 빵 드신 분 다 드세요. 빵 드신 분 이게 술봉이에요. 다 드셔버린 거예요. 제가 목소리 크게 하려고 그런 활동도 했었거든요. 모든 텔레비 보는 거나 모든 책을 읽거나 다 해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만큼 제가 진짜 새로 태어난 기분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희 여기 산백초 여기 자생지예요. 원래 자생지인데 약효가 좋다는 말을 듣고 몽땅 캐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신 고강훈 이장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막 주셨던 고강훈 이장님이 이거 보관시켜 놨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 교육에 힘썼는지 2013년도에 제가 노트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그분 따라다니면 엄청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분 생각이 나서 진짜 너무 슬프거든요. 이게 멸종위기 식물이었다가 지금은 희귀식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주도에 좀 잘 살아남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희귀식물로 바뀌었는데 얘가 수분기 이게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잎이 하얘지고 꽃이 하얘지고 뿌리까지 다 하얘져요. 네, 그래서 300초. 300초. 저 약효가 좋은데 약효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물 자체가 오염이 됐어요. 저희가 얘기하기를 저기 여기 이름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든요. 고산층은. 그래서 위로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위에서 하도 뽑아서 버리고 오염이 돼서 지금은 엄마를 누나를 위해서 우는 동생이 아니고 환경 오염 때문에 운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노고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의다가 줄기가 사각지죠. 얘가 갈키 꼭두선이거든요. 이렇게 가시가 거꾸로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꺼끌꺼끌. 얘네가 이 가시가 없으면 벌레들이 다 뜯어먹을까 봐서 이렇게 갈키를 내요. 갈키 꼭두선이에요. 네, 묵꽃이 아니고 갯맥꽃이에요. 네, 갯맥꽃인데 이 갯맥꽃이 있다는 것은 이 주변에 무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밭이 있다는 거. 그 무씨는 이게 뭐 개량시켜서 뿌리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는 그냥 씨가 날아와서 됐기 때문에 갯맥꽃. 이 근처에 무밭이 있다는 증거. 무밭이요? 네, 주변에 다 무밭이었어요. 다 주변에 다 무밭. 일사초 제일 먼저 이 벼랑에 와서 털을 잡았어. 얘가 털을 잡아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뿌리로 흙을 안아주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나무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먼저 와서 이렇게 털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들이 그 다음 제일 먼저 저런 침엽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엽수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이 과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천이 과정이 확 보이죠. 얘네가 맞아주지 않았다면 걔네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아주 포송포송한 털들이 바닷가에 그래서 잘 살아요. 얘가. 뭐라고 이름이요? 나무겠죠? 나무? 똥나무 겁니다.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뭐 이렇게 문어가 노는 모습, 성게를 딱 깨트리면 이렇게 고기들이 쫙 몰려드는 모습 그런 것들 다 사진기를 찍어요. 그분이 인간극장에서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장순덕 씨. 그분이 장순덕 씨. 네, 맞아요. 장순덕 씨. 아까 저쪽에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저기가 분화구였다는 것을 진짜 저희 한 가지 하나 더 할 것은 저희 마을 해설사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겨우 고산 상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하나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식물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돌 색깔도 보이고 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역사도 보이고 전설도 보이고 하다못해 개그맨 하는 이야기도 다 들리고 잘 들리거든요. 다 뜻있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 해설사들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거든요. 아이고. 공부만 있는데 유지를 나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저기 어촌계 사모님. 그만 가게. 거의 같은 날 무지하시는 그냥 말아. 네. 그 여기가 뭐 물대라는 게 있는데 저는 해녀가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대를 우리가 뭐 한물 두물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저도 시집 와서 몇십 년 돼도 시어머니께서 뭐 오늘 물질 나간다, 오늘 몇 물이다 말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제가 터득한 건데요. 보통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보름을 한 달을 딱 보름으로 잡고요. 거기서 15일을 기준으로 잡고 15일이 6물부터 6, 7, 8물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6물에서는 물이 썰물이 굉장히 심할 때니까 6, 7, 8, 9, 10물까지는 물질을 안 나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11물, 12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조금 살이 있고요. 다시 반대로 돌아와서 한 달에 2번이잖아요. 그게 보름 간격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제 7물에서 10물까지는 그러니까 11물부터 이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6물, 7물, 8물 요때는 쉬어요. 쉬시고요. 9물, 10물까지 쉴 때도 있고 이렇게 쉬고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태풍이나 안 불고 이게 뭐가 안 될 때는 한 20일 정도 물질하시는 거예요? 물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채기에는 안 하거든요. 네, 6월, 8월 막 이 정도? 네, 아니요. 더 많이 금채기 우리 10월까지. 다른 마을보다 금채기가 길어요. 6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물질하는 항상 거 궁금했어요. 쉽죠? 네, 그게 계산하기가 쉬워요. 사진을 찍고 보름을- 싶은데 언제 하시는지 모르니까 네, 제가. 보름을 기준으로 6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주 쉬워요. 보통인들도 다 할 수 있고 저도 아, 이제야 저도 물대포 몇 년 전에 보거든요. 터득했어요. 이게 아무리 어른들이 말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요 근처에 가서 멀리 안 가시는 거예요? 네, 거의 이게 바다에서 하죠. 그럼 몇 미터 정도 막 들어가시는 그리고 거예요? 여기 할머니 바다와 상권 해녀 바다가 따로 있었거든요. 아, 예. 할머니들은 바닷속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 좀 얕은 작은 곳으로? 소라를 잡아요. 아, 상군 해녀는 큰 소라 잡잖아요. 작은 소라는 원래 법으로 못 잡게 됐잖아요. 아, 그래요? 젊은 해녀들이 그거를 사서 다시 바다에 넣어줘요. 그렇구나. 동굴 2개가 보이죠? 저 동굴에 저희 마을에 막 뇌염이 창궐 했을 때 뇌염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시키기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저게 누가 터널일까요? 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타 있을까요? 저거는 먹으려고. 여기는 하약을, 폭탄을 먹으려고 폭탄 보관소예요. 여기 폭탄 보관소.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일본 놈 계속 깨고 막 요거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회복으로 일본 부셨다든가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미고결층 제주도가 바다에 있을 때 뻘층 뻘층이 나온 거예요. 뻘바다에 있다는 증거 보이시죠? 이 돌 보이세요? 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돌이 보이면 가서 툭툭 깨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문화재법 위반이겠죠? 지금 여기 보면 네 까만 띠가 있어요. 이게 보이세요? 네. 이게 요 까만 부분이 어떤 박사님은 홈패스라고 속불 굳은 것처럼 딱딱하게 홈패스라고 이게 태적층이었는데 태적된 태적층이었는데 이 화강암이 올라오면서 이 태적층과 섞이면서 얘가 굳어서 막 구워지고 달궈지고 해서 딱딱하게 굳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혼성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혹시 뭐예요? 박사님, 전 박사님 이거 이게 혼성암 맞아요? 혼성변성암 맞아요 이거? 혹시 몰라서 제가 좀 모신 가까이 서 볼게요. 네, 물 막 쏟아보고 깨보고 하면서 했는데 예, 변성암이네요. 변성암. 예. 변성암이 뭐냐면요. 성격이 되게 변질스러운 아이가 아니고 성질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강암이라는 이제 화강암은 어디에 있냐면 북한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왕산 그런 거대한 이제 약간 양파 껍질처럼 완만한 인왕산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를 이루고 맑은 색을 지닌 암석, 이걸 화강암체라고 부르는데 화강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에, 물론 모든 암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땅속에 묻히게 되면 열과 압력 때문에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검은 것들은 검은 것들끼리, 흰 것들은 흰 것들끼리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층이 흰색, 백색, 검은색이 막 번갈아 되는 거죠. 우리 주로 어디에 있냐면 가든 같은 데 보면 정원에 정원에 보면 그 흰색, 검은색이 반복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은 모든 암석이 열과 압력 때문에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암석은 이제 변성암이에요. 제주도는 화산이 터져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변성암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화산이 터져서 전부 다 현무암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변성암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의 지하에는 화산만 끝까지 존재하진 않고요. 제주도 지하에도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암석이 있습니다. 있던 암석인데 왜 이게 같이 나왔냐면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뭔가 뚫고 올라오겠죠. 땅을 뚫고 올라오면 이 중간을 막고 있던 것들은 어디로 가냐 같이 뜯겨서 나와요. 그래서 제주도 지하에 무슨 암석이 존재하는지를 여기에 있는 돌만 잘 관찰하면 여기에 편마암이나 변성암이 있다. 그럼 제주도 지하에는 편마암, 변성암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강암도 있습니다. 다른 암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지하가 샌드위치처럼 여러 개의 암석이 존재하고 그 위에 제주도의 화산 암석이 덮입니다. 그래서 뚫고 나올 때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 빵들을 갖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보면 한 2, 3억 년 이상 된 겁니다. 제주도 이 나이는 18,000년이고요. 18,000살. 18,000살. 얘는 나이가 2억 살. 2억 살. 예. 여러분, 얘들은 18,000살. 예, 엄청 젊은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손으로는 이렇게 부서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땅에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암석은 이런 화산재는 터지고 나면 가루로 쌓이기 때문에 굳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반쯤 굳어진 상태로 남은 겁니다. 반면에 여기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층인데 얘보다 오래된 게 어디냐면 용머리 해안이에요. 용머리는 얘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용머리는 나이가 100만 살 정도예요. 100만 살. 100만 살이 많은 것 같죠? 제주도의 100만 살은요 100만 원쯤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룡 발자국은 1억 원이에요. 제주도에 제일 오래된 게 100만 원이고 공룡이 살았던 시기는 1억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집안의 연탄, 석유는 3억 살, 2억 살 넘은 것들이에요. 2억 원 넘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100만 년 하면 되게 오래된 것 같죠? 1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네, 공룡은 1억 원, 네, 석유, 석탄은 2억 원, 네, 삼엽충 애들은 3억 원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오래된 게 아닙니다. 얘는 얼마요? 18,000원. 네, 송화산은 3,600원, 일출봉 5,000원. 그 정도로 젊은 거예요.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얘는 18,000원짜리예요. 지구 나이가 46억 원. 우리가 46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18,000원짜리예요.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일출봉 5,000원짜리, 18,000원짜리. 삼방산은 80만 원. 80만 원.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게 100만 년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용머리입니다. 용머리가 가장 오래된 게 100만 원짜리고요. 그러니까 육지에는 모든 게 억 단위로 가요. 네, 심지어 포항, 우리 지진 나는 포항 있지 않습니까? 걔들도 1,000만 원 단위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내려오는 것들이 뭐냐? 울릉도, 독도, 제주도예요. 나머지는 다 1,000만 원 단위. 그리고 육지로 가면 전라도, 경상도 모든 땅은 다 억 단위로 갑니다. 포항 쪽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억 단위로 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젊은지 아시겠죠? 제주도는 100만 원 이하의 땅들입니다. 땅값이 그런 게 아니라 나이로 치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만큼 젊다는 거고,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농사가 안 돼요. 왜 농사가 안 되느냐? 젊기 때문에 모래 큰 자갈돌이, 큰 바위돌이 부서져서 뭐가 됩니까?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모든 것들은 암석이 큰 암석부터 작은 암석 풍화가 돼가죠. 자갈이죠. 작아져서 토양이 되는데 제주도는 18,000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용암, 얘는 20만 원짜리입니다. 20만 원짜리니까 풍화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사람이 게을러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토양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양이 척박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000살. 그리고 여기 있는 큰 돌들은 우리 머리통보다 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냐면 태초부터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가져와서 이걸 하늘로 던진 겁니다. 이 사람 이만한 1m가 넘는 큰 돌들이 날아오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덩어리 하나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한때 18,000년 전에 우리 저 자동차가 저 경차만한 큰 돌들이 저 바다 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날아오는 그런 것들을 얘들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한때 뜨거웠던, 정말 지진도가 많이 많고 화산도 많이 나는 뜨거웠던 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걸 볼 수 없지만 그 땅의 이제 이 결과를, 지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은 뭘 하는 거냐면요,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 어떤 격변적인 사건을 겪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읽어내는 게 지질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스토리 안에서 화산이 엄청나게 터진 한 시즌이 있었구나,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게 깎여 나갔구나,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홍수가 와서 이걸 덮었고, 단층으로 지진이 생겨가지고 지층이 또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막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난 지층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들이 바로 지질학자들의 역할이에요. 왜 읽어내느냐? 일단 재밌으니까 읽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지금의 과거에 일어났던 걸로 미루어서 앞으로 어떤 화산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과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님이 소개한 외모로 보면 몸으로 보면 고산님 1인 고견사입니다. 근데 제가 해설을 하면 둘째 가라면 설명을 좀 잘하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이 다 해주셨고, 고춘자 해설사 선생님이 지금 걸어오면서
29만 고추장 사세보면 절벽이죠. 그걸 제주도 어른들이 엉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래 길을 걸어오신 길이 엉알길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여기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서귀포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여러분들 육지에 있을 때는 1시간, 2시간 차 타는 건 일도 아니죠.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박사님들이 홍보하고 저희 회사 사진 있는 유도로를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예. 물이 썰물이 되면 보여요. 네. 물이 싸면 썰물이 되면.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 공부도 중요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마음에 대한독립 만세를 한 번 더 외치면서 여기 남아있는 유도로예요. 찍으셨어요? 볼 수 있어요. 차곡차곡 쌓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한 겹 한 겹 쌓일 때 일반적으로 퇴적물이 쌓일 경우 우리가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서 이제 갯벌이나 바닷가에 강가에 퇴적물이 쌓일 때 한 겹 한 겹 쌓일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진흙이 한 겹 쌓이고 모래가 한 겹 쌓이려면 몇 천 년, 몇만 년이 걸리는데 이 화산재 지층은 이 한 겹 한 겹이 화산의 분출을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한 번에 쌓인 겁니다. 이만큼의 지층이 불과 한나절 만에 한 번에 쌓인 거예요. 왜 이렇게 쌓일 수 있냐면 우리 화산재가 터지면 용암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화산재가 흘러나오는 분출이 있습니다. 그럼 화산재가 흘러나올 때 그 화산재 구름 속에는 수많은 그 화산 물질, 크고 작은 화산 알갱이들, 화산재도 있을 거고 뭐 사람 머리만한 것도 있을 거고 탁구공만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구름처럼 이렇게 막 흘러오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화산재 구름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물질을 자기가 못 들고 가는 것들을 떨어뜨리면서 흘러가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는 당연히 크고 무거운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먼 거리에는 하늘로 부유했다가 가벼운 것들이 낙하해서 떨어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지층들은 화산재 구름들이 수없이 많이 뿜어져 나가면서 만들어진 동시에 흘러가면서 겹겹이 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월봉을 직접 눈으로 얼마만큼 빨리 쌓인지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만 지금 이와 수월봉과 유사한 화산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보통 2-3일 정도가 지나면 이런 지층이 이런 20-30m 지층이 한 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월봉도 아마도 지금 일어나는 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수월봉도 길어야 일주일 내에 이런 거대한 화산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산 분출이 끝나고 뭐 그랬던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한 겹 한 겹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담은 게 아니라 화산이 얼마나 세게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분출했던 것인가를 말해주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퇴적암과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게 들어있는 이 큰 돌들 이런 것도 대부분 현무암이죠. 현무암인데 마그마가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면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면요 마그마가 모양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기름이 끓고 있는 곳에서 물방울이 들어가면 기름이 막 터져 나가는 것처럼 뜨거운 2000도가 넘는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차가운 바닷물이나 지하수나 호수물 같은 것들을 만나면 폭발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마그마 자체가 가루가 돼요. 가루가 되는데 가루가 된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화산재처럼 얇은 우리 설탕이나 뭐 소금같이 작은 입자로 깨지는 거고요. 그렇게 깨지지 않고 덩어리로 깨진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 화산 덩어리들은 마그마가 큰 덩어리로 깨진 것들 그리고 작은 것들은 완전히 깨져서 가루가 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면서 지층을 쌓고 동시에 떨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시죠? 휘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모든 지층들이 거대한 화산탄을 중심으로 아래쪽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다는 건 몇 가지를 제 손이 야구 글러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쪽에서 화산탄이 날아왔다고 하면 화산탄은 지층은 이런 식으로 잡혀요. 만약에 여기서 날아왔다고 하면 똑같은 평지라고 했을 때 날아오면 탄낭이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야구 글러브를 야구할 때 공을 받는 것과 같이 화산탄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글러브가
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화산탄이 휘어진 방향을 보면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봉의 분화구가 저 바닷가 쪽에 있었다는 건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산탄의 방향입니다. 화산탄의 탄낭의 방향을 보고 날아온 방향을 추적해서 맞춰보니까 지금 저 바위가 있는 곳이 분화구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분화구가 지금 18,00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없어졌냐면 수월봉 화산은 화산재로 쌓여 있어요. 재로 쌓여 있다는 건 뭐냐면 용암이 흘러가서 굳으면 바로 돌이 되죠. 하지만 수월봉 화산재는 굳어질 시간이, 암석이 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지게 하는 물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래성처럼 존재하게 된 겁니다. 모래성처럼 존재하다가 파도가 세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서져 나가겠죠. 수월봉은 굳어지지 않은 화산재였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화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계속 이걸 깎아내는 작용이 반복되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게 거의 한 3분의 2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수월봉은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 같이, 그래서 파도가 치면 금방 사라지는, 우리가 사랑을 맹세할 때 그 모래성을 왜 쌓았는지 모르겠던 그 모래성 같이, 파도가 치면 사라지는 그런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화산재로 쌓이지 않고 용암이나 우리 송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반적인 오름같이 생겼다면 얘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저까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을 겁니다. 근데 화산재로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없어지고 사라질 운명이고, 그리고 계속 붕괴가 일어나서 지금처럼 이런 보호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섭지코지나 우리가 용눈이나 다랑시 오름같이 송이나 용암으로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절벽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저기까지 걸어서 분화구를 바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오름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화산재였기 때문에 사라질 운명, 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일출봉, 송악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 화산재로 되어 있어요. 화산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40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분화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모래성을 쌓은 것 같이 쌓여있기 때문에 파도가 깎아낸 거예요. 일출봉 생각해 보세요. 화산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일출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겁니다. 파도가 다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산재로 만들어진 오름의 운명은 오래 가지 못하는 운명이에요. 짧게 살고 격렬하게 터져서 만들어졌다가 빨리 사라질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명을 가진 아이들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닷가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마가 물 만나서 강력하게 터져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악산, 일출봉, 용머리, 수월봉, 그 다음에 우도, 쇠머리 오름, 다 머릿속에 보시면 화산재가 있는 것들이죠. 얘들은 짧고 굵게 살다 가는 아이들입니다. 일출봉은 계속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일출봉은 100년 뒤에 우리가 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수월봉도 100년 뒤에 이런 수월봉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한참 몇십 메다 더 안쪽에 있는 절벽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저기 노출되어 있는 절벽면은 매달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년 전에 조사할 때보다 지금 한 20-30m가 뒤로 가 있어요. 왜냐면 바다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20-30m가 저희가 저기를 따라 걸어 다녔다면 지금 이쪽으로 걸어 다닐 만큼 많이